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개 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정치 관련 단체 한 곳, 환경단체 한 곳, 또 국제구호개발단체 한 곳, 이렇게 3곳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해서 지금 생활비가 빠듯한 지금까지도 정말 빠지지 않고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기관 중에서 제가 가장 후원을 오랫동안 한 기관은 월드비전이라는 국제구호개발기구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1년 뒤부터 이 기관을 후원했는데요. 이 기관을 후원을 하면 1대1로 어떤 한 아동이 제게 결연이 되거든요. 그때 결연된 아동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아동은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스와질랜드에 사는 아이였어요. 그때는 스와질랜드가 어디야?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놀랬었는데 지금 이제 10년 이상 후원을 하다 보니까 스와질랜드라는 나라가 굉장히 제게 친숙해지게 됐어요. 제가 그때 낸 후원금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낸 첫 후원금이었는데요. 그때 통장에서 제 후원금이 빠져나간 걸 보고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뿌듯한 마음 갖고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에게도 너도 좀 후원을 해봐라 해서 2014년부터 인도에 한 명을 더 후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한 명, 우리 신랑 한 명 해서 지금 우리 집에는 2명의 후원 아동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외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왜 외국 아이를 돕냐? 저도 사회복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을 돕지 않고 해외 아동을 돕냐?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해외 아동을 후원하는 이유는 제 작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기 때문이에요. 저는 2005년도에 태국과 캄보디아를 여행했었거든요. 그때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을 이제 지나갔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국경에서 태국 아이와 캄보디아 아이가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정말 캄보디아 아이는 냄새나고 찢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녔고요. 또 발은 맨발인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다가 뭐 벌레가 정말 많은데 그 땅에 떨어진 음식을 막 주워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약간 생각 없이 초코바를 먹었었는데 어떤 애가 달라고 해서 제가 한 명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또 어디서 봤는지 정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몰려와서 제게 초코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도 않았었고 다녀봤어도 서유럽이나 남유럽 이런 데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런 장면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됐죠. 저는 캄보디아를 여행한 다음에도 이런 장면들을 다른 나라에서 몇 번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 후원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인도를 여행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관광지들도 많이 봤지만 현지인 마을에도 가봤었어요. 그때 저 혼자 막 현지인 마을을 돌아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혼자 다녔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이렇게 현지인 마을을 저 혼자 돌아다녔는데 현지 마을에 가니까 관광객들 아무도 없고 이제 외부 있는 저밖에 없었어요. 다 현지인들이었었는데 그 현지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 초입에 펌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펌프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어린 아이들은 막 잡기놀이 같은 것도 하고 있었고요. 옆에는 막 소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마을 깊숙이 들어가니까, 진짜 사람 사는 집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뭐 가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집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이랄 것도 없고 약간 창고 같은 데서 생활을 했는데요. 뭐 시멘트 바닥 위에 그냥 멀건축 하나 놓여 있고 그거를 애가 와서 먹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정말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은 그런 죽을 그냥 애가 먹고 있었고요. 또 엄마는 정말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호공만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되게 젊은 엄마였는데. 근데 이런 모습을 다른 집들에서도 봤어요. 그걸 보고, 아니,
그 TV에서 보던 아프리카 이제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그때 TV에서 나온 장면들이 정말 어렵고 최악인 상황들만 모여서 방영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현실에 있는 정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그리고 너무 이제 놀랬는데 이제 그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 학교는 뭐 이제 무슨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쪽 벽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맞아주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얼마 전에 비가 와서 학교 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후원을 해달라. 애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후원을 해달라.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 숙소에 돈을 다 놔두고 온 상태여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할 수는 없었는데, 좀 저도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뭐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괜찮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후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학교 곳곳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학교에 뭐 펌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펌프에 네덜란드 사람이 후원해줬다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그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후원을 해서 이 펌프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후원금이 이렇게 학교를 만드는 데 쓰는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거 보고, 후원을 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곳을 여행하고 저는 또 인도에 타지마할이 있잖아요.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 또 왜 이렇게 거지들이 많은지 그 거지들이 우리나라의 거지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어렵고 또 그 숫자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또 어떤 아이는 정말 신생아를 안고 있었는데 그 막 저에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신생아가 죽는다면서. 그래서 제가 돈은 좀 부족해서 먹을 걸 줬거든요. 그랬더니 먹을 거 말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다른 뉴스를 봤었는데 이렇게 구걸하는 꼬마 아이는 어떤 단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신생아를 데리고 막 다니면서 빨리 구걸을 해야라, 돈을 벌어와라 이렇게 좀 많이 압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꼬마아이가 그렇게 구걸을 하러 다니는 건데 이걸 보고 저는 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이 세상이 이렇구나. 진짜 내가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말 그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정말 마음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녀오고 신랑한테 말해서 인도 아이 한 명 더 후원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인도 아이를 후원하게 된 건데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그 예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제가 인도를 여행했을 때요. 그걸 보고 정말 제 자신에게 감사함도 많이 느끼게 됐고 이 감사한 것만큼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잘 아는데요. 그래도 이만큼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정말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두 다 힘들고 또 나라 전체적으로 좀 인프라도 잘 안 돼 있고 너무 부패가 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이 한 아이당 3만 원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돈 3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뭐 커피 몇 잔 값이고 시장을 한번 보더라도 3만 원이면 정말 가볍게 넘기거든요. 정말 이렇게 적은 돈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내 돈 3만 원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해외 아동 후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활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제가 후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왜 해외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 작은 돈 3만 원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기 때문에 해외 아동을 후원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왜 해외 아동을 후원하는지 나머지 2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